시보와 줄거리. 희북이 집에 방화한 전일은 차명을 당하고 위주는 삭탈관직 당함으로써 진문왕은 19년간 함께한 신하들에게도 법령의 엄중함을 경고한다. 선지는 조와 위 두 나라와 초나라를 이간시키는 계책으로 성득신을 격하게 하고 진나라와 초나라는 성복에서 일대 접전을 벌인다. 이에 패한 성득신은 자살하고 주천자로부터 방백의 지위를 받은 진문공은 이제 바야흐로 모든 제후를 지휘하고 회맹을 지도하며 천토의 맹단에서 맹주가 된다. 상벌을 명확하게 하는 진문공의 삼군은 질서정연했고 성복 전투 이후 패권을 잡은 진문공의 진나라는 강대국이 됐다. 국문에 도착한 위성공이 영접 나온 장장을 보고 어찌 이곳까지 나왔느냐고 물었다. 장장이 대답한다. 숙무께서 주공이 보낸 사람이면 서둘러 영접하라고 명을 내리셨나이다. 위성공이 감탄한다. 과연 아우에게 두 마음이 없었구나. 위성공은 초구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영유를 만났다. 영유가 눈물을 흘리며 위성공에게 호소한다. 숙무는 머리를 감다가 주공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젖은 머리를 움켜잡고 뛰어나오다가 천견의 화살에 맞아 절명했나이다. 이제 신은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었사옵니다. 하온즉 신도 죽어야 마땅한 인물이옵니다. 위성공이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과인 역시 숙무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소. 그러니 더 말하지 마오. 위성공은 즉시 궁으로 들어가 숙무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갔다. 숙무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위성공이 숙무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크게 통곡한다. 아우여, 내 너의 힘을 입어 이처럼 기국했건만 너는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 어찌하리요. 애통한 마음 비길 데 없도다. 순간 숙무의 두 눈이 번쩍 빛나더니 저절로 감겨졌다. 영유가 말한다. 천견을 죽이지 않고 어찌 숙무의 영혼을 위로하겠나이까. 위성공은 속히 천견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이윽고 위성공 앞에 무릎 꿇은 천견이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말한다. 신은 주공을 위해 숙무를 죽인 것이옵니다. 위성공이 크게 노하여 호령한다. 너는 평소 내 아우를 중상모략했으며 내 마음대로 죄도 없는 아우를 죽였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과인에게 덮으시울 속셈이냐. 속히 저놈을 끌고 나가 참하고 숙무를 굴레로 장례 지내도록 하라. 모든 백성들은 숙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의론이 분분했으나 천견이 차명을 받았으며 숙무를 후히 장사 지냈다는 걸 알고 비로소 흥분을 가라앉혔다. 한편 진나라로 달아난 위나라 대부 원헌은 진문공을 아련하고 꿇어 엎드려 크게 통곡했다. 그는 위성공이 숙무를 의심하여 천견에게 전의부대를 이끌고 가서 숙무를 죽이라 했다고 고하며 계속 오열을 터뜨렸다. 진문공은 원헌을 위로하고 역관에서 유숙해 한 다음 백관을 소집하여 묻는다. 과인이 경들의 도움으로 초군을 크게 이겼으며 천토의 회맹에 천자께서도 참석하여 과인을 위로했소. 또 모든 나라 제후들이 과인의 뒤를 따랐으니 나의 폐업이 어찌 제왕공이 이룩한 업적에 미치지 못하리요. 그런데 지는 약속만 하고 오지 않았으며 허나라는 회맹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정나라는 우리를 한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있소. 또 지금 위후는 다시 복위하게 되었건만 회맹에 참석하고 우리와 맹약까지 한 그 아우를 의심하여 함부로 죽여버렸소. 과인이 이러한 나라들의 무례를 모른 채 하고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금 간신히 화합된 모든 나라 제후들이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등질 것이요. 경들에게 이에 대한 계책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시오. 선진이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언제라도 모든 나라 제후들을 불러 회맹을 열고 두 마음을 품은 나라를 토벌하는 것이 맹주된 자의 직분이옵니다. 하온즉 신은 군사를 검열하고 주공의 분부가 내려지기만 기다리겠나이다. 호온이 선진의 말에 반대한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맹주가 모든 나라 제후들을 쓰려면 먼저 천자의 위엄을 빌어야 하옵니다. 지난날 천자께서 촌토의 회면까지 왕림하여 주공을 위로하셨으나 주공은 아직껏 주 왕실에 문안조차 드리지 못했나이다. 우리에게 이 같은 결함이 있거늘 어찌 모든 나라 제후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겠나이까. 그러니 주공께서는 천자께 문안 드리러 간다는 명분을 내세워 모든 나라 제후들을 부르십시오. 만약 참석하지 않는 제후가 있다면 그때 천자의 명으로 그 나라를 문책하는 것이옵니다. 왕께 조례를 드리는 것은 가장 큰 예법이옵니다. 하온즉 왕을 섬길 줄 모르고 왕께 오만한 자의 죄를 쳐야만 대의명분이 섭니다. 큰 예법을 스스로 실천하고 또 대의명분을 세우는 일이 가장 큰 업적이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옵소서. 조세가 아랜다. 호온의 말이 옳긴 하지만 신의 소견으로는 주공께서 조례를 행하려 해도 뜻대로 안 될까 우려되옵니다. 진문공이 묻는다. 뜻대로 안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왕께 문안 드리러 가는 예를 행하지 않은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나이다. 그런데 지금 천하에 당적할 곳 없이 강한 우리가 모든 나라 제후를 거느리고 낙양으로 간다면 가는 도중 지나는 곳마다 놀라 떨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옵니다. 신이 염려하는 점은 바로 천자가 주공의 진심을 의심하여 조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주공의 위엄은 땅에 떨어지게 되나이다. 하온즉 천자를 온 땅으로 청한 다음 모든 나라 제후들을 거느리고 가서 문안을 드림이 좋을 듯하옵니다. 신의 이 생각에는 이로운 점이 세 가지 있사옵니다. 첫째는 천자가 의심할 염려가 없는 점이며, 둘째는 제후들이 수고스럽지 않은 점이며, 셋째는 온 땅에 지난날 태숙대가 새로 지은 궁이 있다는 점이옵니다. 진문공이 묻는다. 그대의 말대로 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겠소. 천자께서는 우리 진과 친하기를 바라며 또 조례받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주공께서 정염려스러우시다면 신이 주나라에 가서 이 일을 아뢰고 천자의 속마음을 시험해 보겠나이다. 반드시 신의 생각대로 되리라 믿사옵니다. 진문공은 크게 기뻐하며 조세를 주나라로 보냈다. 이윽고 주나라에 도착한 조세가 주양왕을 아련하고 아랜다. 신의 주공 중인은 지난번 천토 회맹에 천자께서 친히 왕림하여 위로해 주신 은혜에 감복하여 모든 나라 제후를 거느리고 왕성에 와서 문안을 드리려 하옵니다. 청컨대 왕께서는 이를 허락하소서. 과연 주양왕은 불안한 안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주양왕이 분부한다.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할 테니 우선 역관에 가서 노독을 풀도록 하라. 조세가 물러가자 왕은 즉시 왕자호를 불렀다. 진우가 모든 나라 제후들을 거느리고 입조하겠다 하는데 그 속셈을 헤아릴 수 없구나. 무슨 말로 거절해야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신이 진나라 사신을 만나 그 속뜻을 탐지한 연후에 거절해야 할 것 같으면 거절하겠나이다. 왕자호는 궁전에서 물러나와 역관으로 갔다. 조세는 왕자호를 영접하며 자신이 주나라에 찾아온 뜻을 말했다. 왕자호가 부드럽게 말한다. 진우가 모든 나라 제후들을 거느리고 입조하여 천자께 조례를 드림으로써 오랫동안 폐지된 큰 예법을 다시 재현하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왕실의 다행이요. 하지만 모든 나라 제후가 일시에 입조하면 그 기구가 엄청나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너무 많아서 선비와 백성이 모두 놀라고 별의별 그릇된 풍설이 다 나돌 것이요. 그렇게 되면 진우에 충성하려는 본뜻과 어긋나는 결과가 되니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우리 주공께서 천자를 아련하려는 것은 참된 충성심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곳으로 떠나던 날 이미 모든 나라로 경문을 띄어 일단 온 땅에 모이라고 통지했으니 이제 와서 갑자기 취소한다면 천자를 내세워 그들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만일 신이 이대로 돌아간다면 우리 주공께 보고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나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대에게 좋은 계책이 있다면야 어찌 말을 못하겠다 하오. 속히 말해보시오. 조세가 못 이기는 채 대답했다. 예로부터 천자는 때때로 지방을 순시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시찰합니다.
이곳에서 온 땅은 별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천자께서 지방을 순시하신다는 명목으로 하양 땅까지 왕림하시면 우리 주공은 모든 나라 제후들을 거느리고 가서 천자께 문안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왕실의 위엄을 살리면서도 우리 주공의 충성된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양쪽 모두를 위해 참으로 좋은 계책이요. 왕자호는 즉시 주양왕에게 가서 조세의 말을 전했다. 주양왕은 크게 기뻐하며 10월 초하룻날 하양 땅으로 행차하겠다고 언약했다. 조세는 급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진문공에게 다녀온 경과를 보고했다. 이에 진문공은 모든 제후들에게 경문을 보내 10월 초하룻날 온 땅에 모이라고 통고했다. 이윽고 통지한 기일이 되자 제소공, 송성공, 노희공, 채장공, 진목공, 정문공 등이 잇따라 온 땅에 도착했다. 진목공이 진문공에게 변명한다. 지난번 열린 천토회맹에는 너무 길이 멀어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제야 왔소이다. 진문공은 진목공에게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했다고 위로하며 환영했다. 이때 진나라에선 진목공이 별세하고 그 아들 사기 군의를 계승했으니 그가 바로 진공공이다. 그는 즉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으나 진나라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상복을 입은 채 온 땅에 왔다. 주나라, 거나라 등 소국도 모두 모였다. 한편 위성공은 자신의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온 땅에 가지 않으려 했다. 영유가 간한다. 이번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며 진나라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정벌할 것이옵니다. 이에 위성공은 마지못해 영유, 침장자, 사형 등과 함께 온 땅으로 떠났다. 위성공 일행이 온 땅에 도착하자 진문공은 이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군사를 시켜 감시하게 했다. 온 땅에 모인 나라는 진을 위시하여 제나라, 송나라, 노나라, 채나라, 진나라, 정나라, 진나라, 주나라, 거나라 등 모두 10나라 제후들이었다. 이들이 모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양왕의 옥로가 도착했다. 진문공은 모든 나라 제후를 거느리고 주양왕을 영접하여 새 궁실로 모신 다음 그 앞에 제배하고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이튿날 오고 때에 모든 나라 제후들은 주양왕 앞에서 의관을 정제하고 엄숙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례로 각기 자기 나라 특산물을 헌납했다. 이들은 주나라 영토를 나눠받아 다스리고 있는 신하로서의 예를 정중히 했다. 주양왕은 크게 만족하여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천토회맹 때보다 더 엄숙한 분위기라고 칭송했다. 이리하여 주양왕에 대한 조례를 무사히 마치자 진문공은 억울하게 죽은 위나라 숙무에 대해 아릴 생각이었다. 그래서 진문공은 왕자 호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청했다. 주양왕도 이를 허락하고 진문공은 왕자 호를 공간으로 안내하고 주인과 손님의 자리를 정해 앉았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천자의 명으로 위성공을 호출했다. 이윽고 위성공이 제수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 동시에 위나라 대부 원혼도 들어왔다. 왕자 호가 말한다. 군우와 신하가 서로 대질하려면 불편할 테니 위후를 대신하여 나올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 이에 위성공은 섬돌 및 왼쪽으로 물러가고 침장자가 원혼과 대질하게 되었다. 영유는 만약의 사태를 염려하여 위성공 옆에 붙어 앉아 시위했으며 사형은 위성공을 위한 증인으로 나섰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다. 원혼은 위성공이 고국을 등지고 양우 땅으로 달아났던 이유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우 숙모에게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던 당시의 사정을 열거하고 그 후 원각을 죽인 사실과 또 숙모를 어떻게 죽였던가를 자상히 진술했다. 침장자가 답변한다. 이는 모두 천견의 농간으로 인해 생긴 것이며 주공께서는 그놈의 말을 믿었다는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 이 죄를 혼자서 뒤집어 쓸 수는 없습니다. 원혼이 반박한다. 천견은 먼저 나에게 숙무를 군위에 올리자고 권했소. 내가 그때 천견의 말에 찬동했더라면 오늘날 위후가 어찌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소. 나는 다만 형을 극진히 생각하는 숙무의 마음을 존경했기 때문에
천견의 말을 거절한 것이요. 그때 나는 설마 그놈이 내게 거절을 당한 다음 위후에게 가서 이간질을 할 줄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소이다. 그러나 위후가 애초부터 숙무를 질시하지만 않았더라면 어찌 천견의 간특한 계책을 믿었겠소. 나는 충성된 마음을 보이기 위해 내 자식 원각을 위후에게 보낸 것이요. 그런데 위후는 무고한 내 자식을 죽였소. 그리고 위후는 원각을 죽인 것과 같은 심사로 숙무마저 죽인 것이요. 사형이 원각의 말을 가로막고 나선다. 그대는 아들이 죽은 원한 때문에 그 분풀이를 하려는 것이지 결코 숙무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오. 나는 항상 자식이 죽은 것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원한이나 나라를 지키는 것은 큰일이다라고 말해왔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개인의 원한 때문에 큰일을 저버릴 사람은 아니오. 내 자식이 죽은 그날 숙무는 진나라로 형님을 보기시켜달라고 간청하는 서신을 보냈소. 그 서신은 바로 내가 쓴 글이요. 만약 내가 원한을 품고 있었다면 어찌 그 같은 글을 쓸 수 있었겠소. 나는 위후가 한때 잘못 생각하여 내 자식을 죽였을지라도 곧 마음을 고쳐 뉘우칠 줄 믿고 있었소. 그런데 뉘우치기는커녕 동생인 숙무마저 죽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사형이 변명한다. 숙무에게 나라를 가로챌 욕심이 없었다는 것은 주공께서도 잘 알고 계시오. 단지 천견의 간악한 모략에 속았을 뿐 숙무를 죽인 것은 절대로 주공의 본의는 아니었소. 원혼이 반문한다. 숙무에게 나라를 가로챌 욕심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마땅히 천견의 말이 거짓이란 것도 알았을 것이오. 그런데 위후는 어째서 천견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그의 말을 쫓아 약속한 기일보다 빨리 출발했으며 또 그를 전이 부대로 달리게 했소. 이것은 천견의 손을 빌어 숙무를 죽이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오. 이 말에 친강자는 고개를 숙이고 단 한마디의 말도 못했다. 사형이 대신 변명한다. 숙무가 비록 억울하게 죽었다 하나 그는 일개 신하일 뿐이요. 예부터 군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신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요. 게다가 주공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미 천견을 참했으며 또 숙무를 후히 장사 지냈소. 이렇듯 상보를 분명히 하셨거늘 주공께 또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이요. 지난날 충신 관용봉이 거랑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탕왕은 이를 추방했으며 충신 비간이 주왕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무왕은 이를 토벌했소. 탕왕과 무왕은 모두 거랑과 주왕의 신하였소. 그렇지만 그들은 충신이 무도한 왕 때문에 죄 없이 죽게 되자 의병을 일으켜 그 왕을 죽이고 백성을 위로했던 것이요. 하물며 숙무는 위후의 동생이며 그동안 나라를 지켜준 큰 공을 세웠소. 비록 관용봉과 비간이 충신이었다 해도 어찌 숙무와 비할 수 있겠소. 또 위후는 위로는 천자의 명을 거행해야 할 후작에 지나지 않으며 아래론 방백인 진우의 지시를 받아야 할 입장이요. 그에게는 거랑과 주왕 같은 천자의 지위도 없으며 사해의 부를 영유하는 것도 아니오. 그런데 어찌 그 죄가 크지 않단 말이오. 사형은 말문이 막히자 억지를 부린다. 설사 주공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대는 그분의 신하가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주공이 본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할애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소. 그것이 그대가 말하는 충신의 도리오. 내가 숙무를 받들어 나라를 지킨 것은 주공의 분부를 거행한 것이오. 그런데 주공은 숙무를 용납하지 않고 죽였소. 그런 주공이 이 원혼을 용납하겠소. 그러나 나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 달아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숙무의 원한을 갚기 위해 도망친 것이오. 진문공이 왕자 호에게 말한다. 원혼의 말이 100번 이치에 합당하오. 그러나 천자의 신하인 위후를 처벌할 수는 없으니 우선 그 신하들부터 처형해야겠습니다. 진문공이 좌우를 돌아보며 호령한다. 위후를 따라온 자들을 모조리 참하여라. 왕자호가 급히 만류한다. 위나라 대부 영유는 어진 신하라고 들었소. 그는 위후와 숙무 사이를 원만히 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하오. 그러나 위후가 영유의 말을 끝내 듣지 않았으니 그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오. 하오니 영유는 벌하지 마시오. 위후의 증인으로 나선 사형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죄로
마땅히 처벌해야 할 것이며 침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우께선 저 두 사람만 적당히 처벌하십시오. 진문공은 왕자 호의 말을 조차 사형을 참형시키고 침장자의 두 다리를 잘랐다. 영유에게는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고 추방했다. 진문공과 왕자 호는 위성공을 함거에 싣고 주양왕 앞으로 갔다. 진문공이 주양왕에게 재판 결과를 자세히 아랜 다음 말한다. 원정이 이와 같으니 이후 위후를 죽이지 않으면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심이 불복할 것이옵니다. 청컨대 법관에 명하여 위후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하늘의 뜻을 밝히시옵소서. 주양왕이 대답한다. 숙부의 판결은 참으로 명확하오. 그러나 짐이 듣건대 왕과 신하 간에는 송사가 있을 수 없고 아비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신하가 왕을 고소하면 상하의 질서가 혼란해지며 신하로서 왕을 죽인다면 이는 대역이요. 짐은 벌을 내림으로써 신하들에게 역적질을 가르칠 수는 없소. 짐이 이처럼 말한 것은 결코 위후를 두둔해서가 아니요. 주양왕의 위엄 있는 말에 진문공은 몹시 황공해했다. 중의의 좁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심려이옵니다. 왕께서 위후를 죽이지 않으시겠다면 그를 함거에 실어 낙양으로 압송하겠으니 적절히 처분하옵소서. 이리하여 위성공은 다시 공간에 갇히게 되었으며 원호는 진문공의 지시를 받고 위나라를 향해 떠났다. 원호는 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백관을 소집하여 거짓으로 말한다. 위후는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소. 나는 왕명을 받들어 새로 어진 주군을 군위에 세우려고 지금 돌아온 것이요. 모든 신하들은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한 인물을 선출했다. 그는 바로 숙무의 동생으로서 이름은 적이며 자는 자하였다. 원원이 말한다. 공자적을 군위에 세우면 죽은 숙무에게도 좋고 전 주공의 위신도 깎이지 않을 것이니 가장 적합하오. 이윽고 공자적이 즉위하고 원원은 상국이 됐다. 그리고 사마만, 소념, 주천, 야근 등 일반 문신, 무신들이 서로 도와 위나라는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다. 43. 가짐 복위. 주양왕이 조례를 끝내고 낙양으로 돌아가려 하자 모든 나라 제후들은 하양 땅 경계까지 나와 전송했다. 그와 동시에 위성공은 선멸에 의해 낙양으로 압송됐다. 이때 위성공은 몸이 좀 불편했다. 진문공은 의원연을 딸려보내며 위성공을 독살하라고 은밀히 분부했다. 진문공은 어떻게든 위성공을 죽여서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들이 떠나는 날 진문공이 선멸에게 지시한다. 속히 위후를 죽이고 일이 끝나면 의원과 함께 돌아와 그 전말을 보고하시오. 주양왕이 낙양으로 떠난 뒤에도 모든 제후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진문공이 제후들에게 말한다. 과인은 천자의 명을 받들어 무례한 나라는 지체 없이 칠 것이요. 그런데 허나라는 일심으로 초나라를 섬기며 우리 중국과 통결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천자께서 재차 회맹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후들이 모두 다 바쁜 걸음을 했지만 허나라도 역량이 과히 멀지 않으니 이 기회에 버릇없는 허우의 죄를 함께 힐문함이 어떻겠소. 모든 제후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군우의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이에 진문공은 제나라, 송나라, 노나라, 채나라, 진나라, 진나라, 거나라, 주나라의 제후들과 그 군사를 영솔하고 허나라 도읍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유독 정문공만 이 토벌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초나라와 인척간이며 친분이 두터운 사이지만 진나라의 위세에 눌려 억지로 회명에 참석했던 것이다. 일찍이 정문공은 진문공이 조나라 위나라에 대해 너무 혹독한 처사를 한다고 하여 불평을 품어왔다. 그는 진문공이 망명객으로서 정나라에 왔을 때 몹시 박대한 일이 있었다. 정문공은 진문공이 입으로는 조나라 위나라를 용서한다면서 실상 잔뜩 벼르고 있음을 보고 속으로 생각한다. 한번 앙심을 품으면 기필코 복수하는 사람이 바로 진문공이다. 그러니 어찌 지난날 우리가 푸대접한 일을 잊으리요. 차라리 초나라를 섬겨 장차 닥쳐올 환란에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상경숙첨이 정문공의 이런 속셈을 눈치채고 간한다.
진나라는 다행히 우리가 자기네 편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니 주공께선 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나라를 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두 마음을 품으면 진우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정문공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시켜 정나라에 전염병이 퍼졌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그런 다음 정문공이 진문공에게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퍼졌다고 하니 속히 귀국하여 하늘에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정문공은 기도를 빙자하고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문공은 초나라로 밀사를 보냈다. 초나라에 도착한 밀사가 초성왕을 아련하고 정문공의 말을 전한다. 진우는 허나라가 일심으로 초나라를 섬김을 시기하여 여러 나라 제후들을 거느리고 허나라를 토벌하러 갔나이다. 우리 주공은 대왕의 위엄을 사모하여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귀국하셔서 이처럼 고하는 것이옵니다. 이때 허나라에서 사신이 도착하여 초송왕에게 여러 나라 제후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속히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초송왕이 말한다. 우리는 지난번 진군에게 대패했기 때문에 진우와 맞서지 않을 생각이요. 결국 초나라는 허나라의 청을 한마디로 거절했다. 한편 모든 나라 제후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허나라 도읍 영량을 빈틈없이 포위했다. 이때 조공공은 아직도 오록성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래서 언변 좋은 사람을 보내 진문공의 용서를 구하리라 생각했다. 훈우라는 신하가 조공공에게 청한다. 신이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가서 진우를 설득하겠나이다. 조공공의 허락을 받고 훈우는 영양으로 떠났다. 이때 진문공은 과로로 몸살이 나서 누워있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도포를 입고 관을 쓴 귀신이 진문공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와 몹시 시장하니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하지만 진문공은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버렸다. 이런 꿈을 꾼 후로 진문공은 병세가 점점 악화돼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태사 곽원을 불러 점을 쳐보려 했다. 이 소식을 탐지한 훈우는 곽원에게 많은 뇌물을 주며 진문공의 꿈을 이용하여 조공공이 풀려나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곽원은 뇌물을 받고 조공공이 석방되도록 힘껏 주선하겠다고 승낙했다. 이윽고 진문공의 병상으로 불려간 곽원은 예상했던 대로 그 꿈 이야기를 들었다. 곽원이 점을 치자 계요가 천택지상으로 나왔다. 즉 음이 변해서 양이 된다는 점괘였다. 곽원은 그 점괘를 진문공에게 보였다. 음이 마침내 양을 낳았으니 땅속 벌레들이 꿈틀거린다. 크게 죄지은 자를 놓아주면 종소리와 북소리가 당당하리라. 진문공이 묻는다. 이게 무슨 뜻이요? 점괘대로 해몽하면 제사밥을 받아먹지 못한 귀신이 주공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옵니다. 과인은 제사를 권한 일은 있어도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막은 일은 없소. 또 그 귀신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과인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요. 신의 우매한 소견으론 조나라 귀신이 아닌가 하옵니다. 조나라 시조 숙진탁은 주무왕의 아우이며 우리나라의 시조 당숙은 주무왕의 아드님이옵니다. 지난날 제왕공은 회명을 갖고 성이 다른 자에게도 나라를 봉했건만 주공께서는 도리어 성이 같은 조나라 위나라를 무찔렀나이다. 그 후 주공은 촌토회명에서 위후는 복위시키고 조우는 용서하지 않으셨으니 그 죄는 같으나 처벌만은 달리하셨나이다. 지금 조우가 감금되어 있어 숙진탁은 제사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주공의 꿈에 나타날 만도 하옵니다. 만약 주공께서 조우를 석방하여 복위시키고 그의 시조 숙진탁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아량을 베푸신다면 장차 평온한 여생을 누리실 것이옵니다. 주공의 병한쯤은 아무 문제도 안 되나이다. 이 말을 듣자 진문공은 가슴이 확 트이며 벌써 병이 회복되는 것 같았다. 진문공은 그 즉시 오록성으로 사람을 보내 조공공을 석방하여 다시 복위시키는 한편 송나라에 떼어주었던 땅도 되돌려 주었다. 석방된 조공공은 마치 새장 속에 갇혔던 새가 하늘을 날듯 원숭이가 우리 속에서 풀려나 다시 숲속나무를 기어오르듯 군사를 거느리고 허나라 도읍으로 달려갔다.
조공공은 진문공 앞에 엎드려 포기시켜준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 제후와 함께 허나라를 포위했다. 이후로 진문공의 병도 차츰 회복되었다. 한편 허이공은 초나라의 구원병이 오지 않자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했다. 그는 자기 몸을 결박짓게 한 다음 스스로 성을 나가 진문공에게 항복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많은 황금과 비단을 나눠주며 위로했다. 이에 진문공은 모든 나라 제후들과 함께 포위를 풀고 허나라를 떠났다. 진목공과 진문공은 작별하기에 앞서 서로 맹세한다. 훗날 전쟁이 벌어져 진군이 군사를 일으키게 되면 진나라도 반드시 군대를 출동하여 도와주고 반대로 진군이 싸울 때 진나라가 도와주기로 한다. 이처럼 진과 진 두 나라는 동심 협력하기로 굳게 약속하고 각기 본국을 향해 떠났다. 진문공은 귀국하는 도중에 정나라가 초나라로 밀사를 보내 통호한다는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방향을 바꿔 정나라를 토벌하려 했다. 조세가 간한다. 주공은 병석에서 일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사오니 또 과로하시면 안 되옵니다. 게다가 군사들 역시 몹시 피곤하고 다른 제후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없나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대로 귀국하여 한 1년쯤 휴식한 후에 정나라를 토벌하도록 하시옵소서. 진문공은 조세의 간언을 듣고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하양에서 모든 제후들의 조례를 받은 후에 낙양으로 돌아간 주양왕은 문무백관의 영접을 받으며 입궁했다. 왕을 따라간 선멸은 주양왕을 아련하고 진문공의 명으로 위성공을 압송해왔으니 법사에 넘겨 처벌할 것을 간청했다. 이때 주공열은 태제가 되어 주왕실의 정사를 맡고 있었다. 태제열이 주양왕에게 아랜다. 위후를 잠시 관사에 머물게 하고 천천히 그의 진술을 들어보는 게 이치에 합당하옵니다. 옥에 가두자니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렇다고 죄인을 관사에 둘 수가 없으니 민가의 방을 얻어 가두도록 하오. 주양왕은 조금도 위성공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진문공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고 또 선멸이 감시하며 호송해온 이유를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위성공을 별실에 가두라 했지만 사실은 그를 후대한 것이었다. 낙양까지 따라온 영유는 한시도 위성공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밤에도 위성공과 함께 자며 음식은 반드시 자신이 먼저 맛을 본 후에 바쳤다. 의원녀는 선멸에게서 속히 위성공을 독살하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영유가 그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마침내 선멸의 독촉에 견디다 못한 의원년이 영유에게 실토한다. 우리 주공의 강명함은 당신도 잘 알 것이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한 번 원한을 품으면 반드시 보복하고야 마는 성격입니다. 이번에 내가 이곳까지 따라온 것은 우리 주공의 명을 받고 당신네 주공을 독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가 주공의 명을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당신이 이 연을 위해 계책을 꾸며 주십시오. 영유가 은밀하게 말한다. 그대가 비밀을 털어놓았으니 내 어찌 그대를 위해 힘쓰지 않겠소. 진우는 사람보다 귀신을 더 믿는 편이요. 이번에 조후가 오록성에서 석방됐다고 합디다. 이는 진우가 한낱 점쟁이가 한 말을 신용했기 때문이요. 그러니 그대는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독약을 조금만 타시오. 그리고 모든 걸 귀신에게 미루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오. 의원년은 영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며칠 후 영유가 의원년을 찾아와서 말한다. 우리 주공께서 병을 치료하고 싶으니 약주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유는 보옥이 가득 든 상자를 의원년에게 뇌물로 줬다. 이날 의원년이 선멸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위후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소. 의원년은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독약을 넣어 조제한 약주를 들고 위성공을 찾아갔다. 이리하여 의원년과 영유가 꾸민 연극이 시작됐다. 의원년이 위성공에게 약주를 바치자 곁에서 영유가 말한다. 그대가 먼저 맛을 보시오. 의원년은 거짓으로 주저하는 척하다가 누워있는 위성공에게 달려들어 억지로 약주를 먹였다. 위성공이 약주를 2서너 모금 넘겼을 때였다.
갑자기 의원년이 눈을 부릅뜨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쓰러진 의원년의 입가에 붉은 피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 실신하고 말았다. 술통이 굴러 독주가 방바닥에 쏟아졌다. 영유는 크게 놀란 체하며 좌우 사람들을 시켜 의원년을 부축하게 한 다음 자리에 뉘었다. 반나절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의원년에게 영유가 묻는다. 그대는 왜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서 인사불성이 되었소? 위후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술을 먹일 때 문득 한 귀신이 보였소. 그 귀신의 신장은 한 길이 넘고 머리는 큰 말만 하고 장속은 매우 위험이 있더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귀신이 곧바로 방으로 들어오더니 나는 진나라 시조 당숙의 명을 받들어 위후를 구하러 왔노라 하면서 방망이로 술통을 칩디다. 그 순간 나는 실신하고 말았소. 위성공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한다. 참 이상한 일이로다. 나도 좀 전에 의원년이 본 것과 똑같은 귀신을 보았소. 영유가 크게 노하여 의원년에게 호통친다. 너는 바른 대로 말해라. 내가 독주로 우리 주공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냐. 만약 귀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공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 기필코 이 하늘 아래 너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리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의원년에게 덤비려 했다. 이에 좌우 사람들은 영유를 만류하느라 소란을 피웠다. 이 소식을 들은 선멸은 급히 위송공이 갇혀있는 별실로 달려갔다. 선멸이 영유에게 말한다. 그대 주공은 귀신의 도움으로 살아났으니 늦게나마 복을 누릴 것이오. 나는 바삐 돌아가 우리 주공께 이 사실을 보고해야겠소. 위성공은 독주를 마셨지만 독약을 조금만 탔기 때문에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런 후로 위성공은 차츰 병이 회복되었고 선멸과 의원년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진문공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다. 진문공은 이 말에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년은 아무 형벌도 받지 않았다. 한편 노희공은 본래 위나라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노희공은 의원년이 위송공에게 독주를 먹였으나 죽지 않았고 진문공도 의원년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장손신을 불렀다. 위송공이 포기할 수 있겠소? 장손신이 대답한다. 아마 다시 군위에 오를 것이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오? 무릇 오형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군사를 동원해 부월로 치는 것이요. 다음은 톱으로 참하고 써는 것이요. 그 다음은 이마를 먹으로 뜨는 것이옵니다. 가장 가벼운 형벌이라야 곤장을 때리는 것과 들판에 묶어두는 것과 시종으로 끌고 다니며 백성과 더불어 그 죄를 밝히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진우는 위의 형벌을 쓰지 않고 비밀리에 위후를 독살하려 했나이다. 의원년에게 벌을 주지 않은 것도 실은 자신의 계책을 숨기기 위해서이옵니다. 위후가 비록 목숨은 부지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나라에서 일생을 마치지 않았소. 그렇지 않사옵니다. 만약 모든 나라 제후들이 진정한다면 진우는 반드시 위후를 포기시킬 것이옵니다. 지금 주공께서 솔선하여 이 일을 진정하여 위후를 포기시킨다면 천하의 모든 제후가 우리 노나라의 높은 의리를 칭송할 것이며 위나라와 우리나라는 더욱 친해질 것이옵니다. 노희공은 크게 기뻐하며 장손신을 주나라에 보냈다. 주양왕을 아련한 장손신은 백벽 10쌍을 바치며 위송공을 포기시켜달라고 간청했다. 입장이 난처해진 주양왕이 말한다. 짐은 조금도 위후를 미워하지 않고 있소. 만약 진우가 뒷말만 하지 않는다면 짐이 어찌 위후를 포기시키지 않으리요. 우리 주공께서도 신으로 하여금 진우에게 가서 이 일을 간청하라 하였나이다. 하지만 천자의 명이 없으면 신은 감히 진나라로 갈 수 없나이다. 이에 주양왕은 백벽 10쌍을 받고 그 일을 허락했다. 장손신은 즉시 진나라를 향해 떠났다. 장손신이 진문공을 아련하고 역시 백벽 10쌍을 헌상하며 공손히 간청한다. 우리 주공과 위후는 형제간이나 다름없는 사이이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공은 위후가 군우께 죄를 지은 후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사옵니다. 이제 들으니 군우께서 조백을 용서하셨다 하오니 저희 주공께서는 보잘것없는 물건이나마 위후의 잘못을 속죄하려 하시옵니다.
위후는 지금 낙양에 있으니 왕의 죄인이요. 그러니 과인이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소. 지금 군우께선 천자를 대행하사 제후들에게 영을 내리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군우께서 위후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시면 천자의 명령과 다를 것이 없나이다. 선멸이 나아가 진문공에게 아랜다. 본시 노후와 위후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옵니다. 주공께서 노후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위후를 용서하시면 그들은 더욱 친해질 것이며 우리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 위후를 석방하시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할 것은 없사옵니다. 그제서야 진문공은 선멸에게 장손신과 함께 주나라에 가서 위성공을 석방할 것을 명했다. 마침내 위성공은 오랜 감금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본국을 향해 떠났다. 그때 위나라에선 이미 원원이 공자적을 군위에 받들어 모시고 있었다. 그리고 성을 보수하여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을 엄중히 검문했다. 원원은 혹 위성공이 석방되어 돌아올까봐 몹시 염려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 한편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위성공은 영유와 함께 앞일을 비밀리 상의했다. 영유가 위성공에게 아랜다. 신이 듣건대 주천과 야근은 공자적을 군위에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하여 경애벼슬을 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하옵니다. 때문에 그들은 원원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즉 그 두 사람과 결탁하면 우리는 국내의 응원을 얻을 수 있나이다. 또 신의 친구 공달이 있사온데 그는 송나라의 중신 공부의 후손이옵니다. 공달은 아량이 있고 경륜이 대단한 사람이옵니다. 마침 공달은 주천 야근 두 사람과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니 공달에게 밀서를 보내 주천 야근 두 사람이 원원을 죽이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경애벼슬을 주겠다는 우리의 언약을 전하게 하여 두 사람으로 하여금 원원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 일만 성공하면 더 두려워할 것이 없나이다. 위성공이 대답한다. 그대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만 하오. 그러면 내 어찌 그대에게 경의를 아끼리오. 이에 영유는 신복으로 하여금 위나라 근처에 가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위후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고국으로 돌아올 면목이 없어 초나라로 갔다. 그런 다음 무사히 위나라로 들어간 영유의 신복은 공달을 만나 위성공의 친서를 전하고 간곡히 부탁했다. 공달은 즉시 주천과 야근을 불러 좋은 말로 설득했다. 이 말을 듣고 주천과 야근이 상의한다. 원원은 매일 밤 친히 성곽을 순시하며 지휘하오. 그러니 밤에 성문 근처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원원이 오면 일제히 달려들어 죽여버립시다. 그런 다음 즉시 궁으로 들어가서 새 주공을 해치우고 궁실을 청소하여 전 주공을 영접합시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1등 공신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합의를 마친 그들은 각기 가병을 동문에 매복시켰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밤이 되자 원원은 성곽을 순시하며 동문 앞에 이르렀다. 주천과 야근은 황망히 걸어나가 원원을 영접했다. 원원이 깜짝 놀라 묻는다. 두 분께서 무슨 일로 이곳에 계시오? 주천이 대답한다. 성박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전 주공이 이미 우리나라 경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이리로 왔는데 대부께선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원원이 크게 놀라 묻는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소? 이번엔 야근이 대답한다. 대부 영유가 성안으로 신복을 들여보내 모든 대신들과 전 주공을 영접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원이 황급히 부인한다. 그런 뜬 소문은 믿을 수 없소. 지금 나라에 주공이 계시거늘 어찌 전 주공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주천이 분연히 말한다. 대부는 정경벼슬에 있어 능히 일만리를 통찰해야 하거늘 어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 하오. 내 그대 같은 자는 가만히 둘 수 없소. 순간 야근이 원원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원원은 급히 뿌리치려 했지만 주천의 칼에 맞아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동시에 매복해 있던 기병들이 한꺼번에 뛰어나왔다. 원원을 수행하던 좌우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달아났다. 주천과 야근이 가병을 거느리고 큰 길로 나서면서 외친다.
전 주공께서 제나라와 노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지금 성문 밖에 계시다. 너희 백성들은 집안에서 꼼짝 말라. 이 외침에 백성들은 모두 문을 굳게 닫았다. 관리와 대신들은 이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손을 놓고 다음 소식만 기다렸다. 주천과 야근은 가병들과 함께 거침없이 궁중으로 쳐들어갔다. 이때 공자적은 그 아우 공자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을 듣고 군란이 발생한 것을 알았다. 공자의는 칼을 손에 들고 궁을 나서다가 주천과 마주쳤다. 주천은 두 말 안고 공자의를 한 칼에 쳐 죽인 다음 궁중을 사사치 뒤지며 공자적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날이 밝은 후에야 군사들은 우물에 빠져 죽은 공자적의 시체를 발견했다. 주천과 야근은 조정에 위성공의 친서를 내걸고 문무백관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은 위성공을 영접하여 다시 군위에 세웠다. 이 일에 대해 후인이 영유를 논평한 것이 있다. 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위성공을 복위시킨 영유는 과연 지혜롭다. 그러나 이때 영유는 한 번쯤은 마땅히 공자적에게 군의를 양도하라고 깨우쳐 주었어야 했다. 만약 공자적이 그 말을 총종하여 위성공에게 순순히 군의를 돌려주었다면 이처럼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주천과 야근이 무례히 궁중을 습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일은 신하가 주공을 죽게 하고 곤욕상잔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위성공도 박덕한 사람이지만 영유도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위성공은 복위한 뒤에 택일하여 태묘의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또 앞서 약속한 대로 주천과 야근은 경애벼슬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이 위성공을 모시고 태묘의 제사를 드리기로 택일한 날에 오곳되었다. 주천을 태운 수레가 태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이놈 주천아, 독사돼지 같은 소인놈아, 우리 부자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바쳤건만 너는 경애벼슬을 탐하여 나를 죽였구나. 우리 부자는 구천에서 원을 풀러왔다. 내 너를 잡아 숙모와 공자적에게 데리고 가리라. 나는 바로 상대부 원원이다. 주천은 이렇게 외친 다음 9구멍으로부터 동시에 피를 쏟으며 수레 위에 쓰러져 죽었다. 뒤따라오던 야근은 주천의 처참한 시체를 보고 겁이 나서 관복을 벗어던지고 수레를 돌려 달아났다. 뒤늦게 태묘에 도착한 위성공은 영유와 공달에게 명하여 재앙에 배종하게 했다. 제사를 지내고 궁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엔 이미 야근의 사퇴서가 제출되어 있었다. 위성공은 주천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짐작했기 때문에 야근의 사퇴서를 수리했다. 그 후 야근은 한 달이 못 되어 병으로 죽고 말았다. 위성공은 영유를 상경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그는 공달에게 양보하고 명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공달이 상경이 되고 영유는 악영이 됐다. 공달은 위성공을 위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공자적을 주천 야근 두 사람이 죽인 것으로 뒤집어 씌우고 진문공에게 사람을 보내 거짓 보고를 했다. 이에 진문공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불문에 붙였다. 이때가 주양왕 12년이다. 진나라 군사가 휴식을 취한 지 이미 1년 이상이나 됐다. 하루는 진문공이 조례에서 여러 신하에게 묻는다. 과인은 아직까지 무례한 정나라를 치지 못했소. 그들은 지금 우리 진을 배반하고 초를 섬기고 있소. 그래서 제후들과 함께 정나라를 토벌하고 싶은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선진이 대답한다. 그동안 우리는 제후들을 여러 차례 소집했사옵니다. 그런데 또 정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그들을 징발한다면 결국 천하만 시끄럽게 할 뿐이옵니다. 지금 우리 군사만으로도 정나라를 치기에 충분하옵니다. 굳이 밖의 도움까지 구할 것은 없사옵니다. 전날 과인은 진우와 작별하기에 앞서 우리 두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땐 서로 돕기로 언약한 일이 있소. 선진이 말한다. 정나라는 우리 중국의 목구멍과 같사옵니다. 그래서 지난날 제왕공이 천하패권을 잡으려 할 때마다 정나라 땅을 손에 넣기 위해 싸웠나이다. 지금 우리가 진나라와 함께 정나라를 정벌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적나라 때문에 다시 진나라와 다퉈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우리 군사만으로 적나라를 치는 것이 좋사옵니다. 진문공이 말한다. 적나라는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진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소. 그러니 진이 적나라에 무슨 미련을 갖겠소. 진문공은 마침내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청하고 9월 상순에 적나라 경계에서 만나자고 전했다. 진문공은 출병하기에 앞서 공자난에게 동행하기를 청했다. 공자난은 정문공의 서동생으로 지난날 적나라에서 진나라로 도망와서 대부벼슬을 하고 있었다. 진문공이 군위에 오른 뒤로 그는 진문공을 충실히 섬겼다. 그래서 진문공도 그를 가까이 하며 총애했다. 이번 출병에 진문공이 공자난에게 함께 가자고 청한 것은 그가 적나라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자난이 사양한다. 신이 들은즉 군자는 타양에 있더라도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그러므로 주공께서 신의 고국인 적나라를 치러 가시는 길엔 동행하지 못하겠나이다. 경은 참으로 근본을 배반치 않는 사람이요. 진문공은 공자난을 동비 땅에 머물게 하고 그를 적나라 군으로 삼아야겠다는 뜻을 품었다. 진나라 군사는 적나라 경내로 들어갔다. 이때 진목공 역시 모신 백리해와 대장 백리시와 부장 기자, 봉손, 양손 등을 거느리고 병거 200승을 출동시켜 진나라 군사와 만나 연합했다. 두 나라 군사는 즉시 교관을 격파하고 고교 땅으로 쳐들어가서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진군은 정성 서쪽 함룡에 진을 치고 진군은 정성 동쪽 범람에 진을 쳤다. 그리고 두 나라 군사는 정성 안으로 들어가는 뗄나무까지 엄중히 차단했다. 정문공은 안절부절 못했다. 대부 숙첨이 아랜다. 지금 두 나라 연합군의 세력은 심히 날카로워 우리는 그들과 싸울 엄두도 낼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 구변 좋은 사람을 보내 진우를 설득하여 철퇴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나이다. 진군만 철군하면 진군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정문공이 묻는다. 진목공을 설득하러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일지호를 보내는 것이 좋사옵니다. 정문공이 일지호에게 분부하자 그는 사양한다. 신으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중책이옵니다. 그 대신 신이 한 사람을 청거하겠나이다. 그 사람의 변설은 산악도 움직일만 하옵니다. 단지 이젠 늙어서 아무도 그를 높은 자리에 쓰지 않을 뿐이옵니다. 주공께서 그에게 자기를 내리시고 진우에게 보내시면 거절당할 염려가 없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요? 그는 총무라는 고성 사람으로 나이는 7순이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벼슬하여 어정으로 3대를 세습했지만 아직 다른 벼슬은 맡아보지 못했나이다. 원컨대 주공께서 그를 예로서 맞아 보내시옵소서. 정문공은 총무를 궁중으로 불러오게 했다. 마침내 총무가 궁으로 들어오는데 수염과 모발은 눈처럼 희고 허리는 꼽주처럼 굽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신하들은 총무의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보고 간신히 웃음을 참았다. 총무가 정문공에게 절하고 아랜다. 주공께서 이 늙은 신하를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옵니까? 정문공이 말한다. 일지호가 그대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청거하기에 부탁할 말이 있어 불렀소. 그대가 만약 진우를 설득하여 군사를 물러가게 해준다면 과인은 그대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겠소. 총무가 제배하고 사양한다. 신은 배운 것도 소홀하며 재주도 없어 일찍이 촌척의 공도 세운 바 없나이다. 게다가 이제 늙어서 근력도 시들었나이다. 말을 하려면 숨이 가쁜데 어찌 진우를 설득하여 대군을 물러가게 하겠나이까. 그대는 3대나 우리 적나라 군우를 섬겼다는데 늙도록 다른 벼슬을 못했다니 이는 과인의 허물이요. 지금 그대에게 악영벼슬을 내리니 과인을 위해 진우에게 다녀오시오. 일지호가 옆에서 권한다. 대장부가 일생 동안 때를 못 만난 것은 모두 하늘의 뜻으로 돌리겠으나 이제야 주공께서 선생을 알아주시고 부탁하시니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총무는 정문공의 명을 받고 궁을 나왔다. 이때 진나라와 진나라 군사는 더한층 포위망을 좁혔다. 그날 밤 총무는 굵은 밧줄로 허리를 동여맨 다음 장사들이 밧줄을 들이워주는 대로 성벽을 타고 동문 밖으로 내려갔다.
그는 어둠 속을 달려 진군 영체로 다가갔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진나라 파수병에게 즉각 발각됐다. 누구냐? 진우를 뵙고자 왔소이다. 그러나 파수병들이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자 총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크게 통곡했다. 이에 진영 안에서 관원이 나와 총무를 붙잡아 가지고 들어갔다. 진목공이 묻는다. 너는 누구냐? 총무가 대답한다. 노씨는 정나라 대부 총무이옵니다. 그런데 어찌 이 한밤중에 남의 진영 앞에서 그리도 소리 높여 통곡하는 거냐? 조만간에 우리 정나라가 망하겠기에 울었나이다. 정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진영 앞에서 울 이유는 없지 않느냐. 노씨는 정나라를 위하여 울고 또 진나라를 위하여도 울었나이다. 정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진나라가 망할 것을 생각하니 애석하옵니다. 진목공이 크게 노하여 꾸짖는다. 우리나라가 망하다니 무슨 무엄한 소리냐. 당장 저 늙은 놈을 끌고 나가 목을 베어라. 그러나 총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말한다. 진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하여 정나라를 치니 장차 정나라가 망할 것은 말할 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정나라가 망하여 진나라에 이로운 점이 있다면 노신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하겠나이까. 하오나 진나라에는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큰 손해를 보게 되나이다. 그런데 군우께서는 왜 군사를 고생시키고 또 재물까지 없애가며 남에게 이익되는 일만 하시나이까. 이익은 없고 손해만 본다니 무슨 뜻이냐. 진나라는 동쪽으로 진나라를 격해 있고 남쪽으로 주나라와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 정나라로 오려면 주나라와 진나라를 거쳐야만 하옵니다. 때문에 장차 정나라가 망하면 지리상으로 가까운 진나라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진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겠나이까? 게다가 진나라와 진나라는 서로 이웃한 나라이며 그 세력을 다투는 입장이옵니다. 따라서 진나라가 강해지면 진나라는 약해질 따름이옵니다. 결국 이웃 나라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약하게 만들 뿐이오니 지혜로운 자라면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지난날 진해공이 하서의 5땅을 바치기로 하고 귀국한 후 배반한 것은 직접 그 일을 당하신 군우께서는 더 잘 아실 것이옵니다. 이 밖에도 군우는 진나라에 여러 번 은혜를 베풀었지만 한 번도 그들로부터 보답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진문공은 귀국하여 포기한 후에도 은혜를 갚기는커녕 날마다 군사를 중원해 오늘날엔 진나라와 세력을 견주기에 이르렀나이다. 이제 진나라가 정나라를 토벌하고 이 넓은 동쪽 땅을 소유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서쪽 진나라로 손길을 뻗칠 것이옵니다. 군우께서는 우나라와 갱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들으셨을 것이옵니다. 진나라는 우나라로 하여금 갱나라를 치게 하여 멸망시켰으며 다시 그들은 우나라를 쳐서 두 나라를 다 손아귀에 넣었나이다. 우나라 군우는 지혜롭지 못해 진나라를 돕다가 결국 자멸한 것이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허술히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군우께서는 절대로 진나라를 믿지 마옵소서. 그들이 장차 진나라를 어떻게 이용할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나이다. 지금 군우께서는 진나라의 술수에 빠져 있나이다. 노신이 이로운 점은 없고 손해만 본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통곡한 것이옵니다. 진목공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가끔 얼굴빛이 변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윽고 진목공이 말한다. 대부의 말이 옳소. 이에 백리해가 간한다. 총무는 좋은 말솜씨로 우리와 진나라를 이간시키려는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그 말을 깊이 생각지 마옵소서. 총무가 재빨리 말한다. 군우께서 정나라 포위를 풀어주신다면 우리는 맹세코 초나라를 버리고 진나라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훗날 군우께서 동쪽에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군사와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군우의 외부 노릇을 하겠나이다. 진목공은 크게 기뻐하며 총무와 함께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까지 했다. 진목공은 기자, 봉손, 양손 세 장수에게 군사 2,000명을 주고 정나라를 힘껏 도와주라고 분부한 후 진나라에는 말도 없이 가만히 철군했다. 이 정보는 즉시 진군 영체에 보고됐다. 이에 진문공은 크게 노했으며
호구는 돌아가는 진군을 추격할 것을 청하였다. 44. 현고 가명. 진목공이 슬그머니 정나라와 맹약하고 진문공을 배반하여 철군하자 진문공은 크게 노했다. 이에 호온이 말한다. 진군이 멀리는 못 갔을 것이옵니다. 신에게 약간의 군사를 주신다면 그들을 추격하여 공격하겠나이다. 그들은 속히 귀국하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투쟁심이 없을 터인즉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승전할 수 있나이다. 진군만 무찌르면 정나라는 낙담하여 싸울 것도 없이 함락될 것이옵니다. 그럴 수는 없소. 과인은 지난날 진나라의 힘을 빌어 본국으로 돌아와 복위할 수 있었던 것이요. 만약 진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과인에게 오늘날은 있을 수 없었소. 전번 초나라 성득신이 과인에게 무례한 싸움을 걸었을 때도 과인은 삼사를 후퇴하여 초나라의 은혜에 보답했었소. 그런데 진우는 과인의 장인이요. 지금 진군이 없더라도 정나라를 치는데 걱정할 것은 없지 않소. 진문공은 이렇게 말하고 군사를 절반으로 나눠 진군이 떠나고 없는 함릉으로 보내 보충시켰다. 한편 정문공이 총무에게 묻는다. 그런데 진군이 물러가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진우가 공자난을 총애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이다. 그러니 공자난을 귀국시키고 진우에게 화평을 청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 일 역시 그대가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소. 이 말에 석신부가 아랜다. 노대부께선 지난번 일로도 수고를 많이 하셨나이다. 하오니 이번엔 신이 대신 가서 교섭하기를 원하옵니다. 석신부는 많은 뇌물을 가지고 성을 나가 진영으로 갔다. 석신부가 진문공에게 제배하고 뇌물을 바친 다음 말한다. 우리 주공께서 은밀히 오랑캐 나라와 가까이 하였으나 사실 군우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이번에 군우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공께서는 그 죄를 깨달았나이다. 지금 기국에 우리 주공의 아우 되시는 공자난이 계시니 그를 보내 우리 정나라를 감시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조속으로 공자난의 감시를 받을 것이오니 어찌 두 마음을 품겠나이까. 진문공이 분연히 말한다. 너희들은 우리와 진나라를 이간시키면 우리가 단독으로 너희들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은 무슨 심사인가. 우리의 공격을 늦추고 초나라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리자는 속셈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물러가기를 원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어서 분부하시옵소서. 첫째, 과인이 공자난을 돌려보내면 너희들은 그를 정나라 세자로 삼아 모셔야 한다. 둘째, 너희 나라 정사를 도맡아 다스리고 있는 숙첨을 과인에게 보내 너희의 성의를 표시하도록 하라. 신석부는 정나라 성으로 돌아가서 정문공에게 진문공의 두 가지 요구를 보고했다. 정문공이 말한다. 과인에게 마침 아들이 없으니 공자난을 세자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오. 하지만 숙첨은 과인의 수족과 같은 신하인데 어찌 적군에 보낼 수 있겠소. 숙첨이 아랜다. 신이 듣건대 군우가 근심하면 신하의 치욕이요 군우가 욕을 보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나이다. 지금 진우가 신을 보내라는데 신이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포위를 풀지 않을 것이옵니다. 신이 죽음을 피하면 군우께 근심과 지옥을 드리게 되나이다. 이는 충성이 아니오니 신은 가기를 원하나이다. 정문공이 말한다. 그곳에 가면 그대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내 어찌 그대를 죽을 길로 보낼 수 있겠소. 주공은 이 숙첨 한 사람을 버리지 못해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장차 이 나라 사직까지 위태롭게 하시렵니까? 신이 죽으면 백성을 구할 수 있고 사직도 안정될 수 있나이다. 어느 쪽이 더 소중하옵니까? 드디어 정문공은 눈물을 흘리며 숙첨을 보냈다. 석신부와 후선다가 숙첨을 데리고 진영으로 가서 진문공에게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는 군우의 두 가지 분부를 이행하고자 이렇게 숙첨을 보내셨으니 처분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공자난을 우리나라로 보내 세자로 세우사 군우의 덕을 펴시옵소서. 진문공은 기뻐하며 호온에게 명하여 동비 땅에 있는 공자난을 불러들이도록 했다.
그리고 석신부와 후선단은 진영에 머물게 하고 숙첨을 불러 꾸짖는다. 너는 적나라 신하로서 내 주공이 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도록 방관한 죄 하나며 또 너의 주공이 과인과의 동맹을 어기게 사주했으니 그 죄가 둘이다. 이 두 가지 죄로 인해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진문공이 호령하며 끓는 가마솥을 대령하라 일렀으나 숙첨은 두려운 빛도 없이 말한다. 이왕 죽는 마당에 할 말이나 하겠나이다.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숙첨이 낮은 어조로 말한다. 지난날 군우께서 망명하실 때 신은 우리 주공께 진나라 공자 중의의 지혜가 뛰어나며 수행하는 신하들도 훌륭한 인물들이니 그들이 귀국하면 반드시 폐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나이다. 또 군우께서 온 땅에서 회명을 열었을 때도 신은 우리 주공께 끝까지 진을 섬겨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아뢰었으나 소용이 없었나이다. 이제 군우께서 저를 적나라 신하라고 해서 처벌하려 하시지만 우리 주공은 신의 무고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내지 않으려 했나이다. 그러나 신은 주공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뜻을 아뢰고 자청해서 이곳으로 왔나이다. 신에게는 적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나이다. 현실을 보고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은 지혜이며 모든 힘과 마음을 기울여 나라를 돕는 것은 충성이며 위기를 피하지 않음은 용기이며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인이옵니다. 이와 같이 지와 충과 용과 인을 갖춘 신하를 죽이는 것이 진나라의 법입니까? 그럼 신은 스스로 가마솥 안에 뛰어들겠나이다. 말을 마친 숙첨은 끓는 가마솥 앞으로 달려가 몸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모든 신하들은 내 꼴을 잘 보아두라. 그때 진문공이 좌우에 명하여 숙첨을 붙들게 했다. 과인이 그대를 잠시 시험했던 거요. 그대는 과연 충신이요. 진문공은 숙첨을 예로서 대접했다. 그 이튿날 공자난이 진군 진영으로 오자 숙첨은 신석부 후선다와 함께 그를 세자의 예로 맞았다. 그런 다음 모두 함께 적나라 성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정문공이 공자난을 세자로 책봉하자 진문공은 며칠 후에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로 진나라와 진나라의 사이는 멀어졌다. 이해에 진나라 장수 위주는 크게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수레에서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졌다. 그러자 지난날 가슴에 입었던 화상까지 재발하여 피를 한 마리상이나 토하고 죽었다. 이에 그 아들인 위가가 위주의 벼슬을 상속했다. 위주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호모와 호온 형제가 잇따라 별세하자 진문공은 심히 애통해했다. 과인이 환란을 이기고 오늘을 이룬 것은 모두 그들의 힘이었다. 이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먼저 가니 의지할 곳이 없도다. 서신이 진문공을 위로한다. 주공께서 호모 형제의 재주를 사모하사 그리 애통해 하시니 신이 인재를 한 사람 청거하겠나이다. 청거한다는 사람이 누구요? 신이 지난날 사신으로서 길을 가다가 길하는 들판에서 잠시 쉬던 중 한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을 본 일이 있나이다. 마침 점심때라서 농부의 아내가 밥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그 아내가 밥과 반찬을 일일이 두 손으로 들어서 남편에게 바치자 남편 역시 옷깃을 가다듬고 기도를 드린 후에 밥을 먹었나이다. 그 아내는 옆에 서 있다가 남편이 식사를 마치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 농부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나이다. 그렇게 부부간에도 손님을 대하듯 서로 공경하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얼마나 정중하겠나이까. 신이 듣건대 남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덕이 있다 하옵니다. 신이 그 농부에게 가서 성명을 물은즉 바로 그게의 아들 극결이었나이다. 만약 이 사람을 등용한다면 호모 호원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아비 극에는 지난날 반란을 일으켰던 역적이 아니오. 어찌 죄인의 아들을 등용할 수 있겠소. 요와 순 같은 임금도 단주 상경과 같은 불효자식을 두었으며 공 같은 악인도 우임금 같은 성인을 두었나이다. 이처럼 어질고 어리석은 것은 부자 간에 하등 관계가 없나이다. 주공께서는 어찌 지나간 일 때문에 유용한 인재를 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대의 말이 옳소. 경은 속히 그 사람을 부르시오. 신은 그가 다른 나라에서 중용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이미 신의 집에 데려다 놓았나이다. 이제 주공께서 글을 쓰시려면 사람을 보내 예로써 맞도록 하시옵소서. 진문공은 그 말에 따라 내시를 불러 극결을 모셔오라고 분부했다. 극결이 내시에게 말한다. 신은 한낱 농부에 불과합니다. 주공께서 죄인의 자식을 죽이지 않으신 것만도 이미 막중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주공의 총애를 받아 궁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내시가 거듭고 나자 극결은 마침내 궁으로 들어갔다. 그는 신장이 9척이며 코는 준수하고 얼굴은 풍만했으며 음성은 큰 종소리 같았다. 진문공은 첫눈에 극결이 마음에 들었다. 이리하여 서신을 학운 원수로 삼고 극결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했다. 그리고 전군을 개편했다. 이행을 고쳐 이군으로 만들고 그 이군에 신상신하라는 명칭을 새로 붙였다. 조세를 신상군의 장수로 삼고 기정은 부장이 되었으며 서신의 아들 서영을 신하군의 장수로 삼고 선도는 부장이 되었다. 이리하여 진나라는 지금까지 있던 3군에 2군을 더 첨가하여 모두 5군이 되었다. 이는 천자가 거느리는 군대의 바로 다음 가는 규모였다. 한편 초송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대장 투장을 진나라로 보내 화친을 청했다. 이에 진문공은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여 우호조약을 맺기를 허락하고 대부 양처부를 사신으로서 초나라에 보냈다. 주양왕 24년에 정문공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우 공자난이 군의를 계승했다. 그가 바로 정목공이다. 이해 겨울에 진문공은 병석에 눕게 됐다. 진문공이 조세, 선진, 호사고, 양처부 등 모든 신하를 불러 유언한다. 그대들은 세자환을 군의에 세우고 힘껏 보좌하여 과인이 이룬 폐업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도록 하시오. 진문공은 자신이 죽은 후 자식들이 서로 군위에 오르려고 다투어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염려하여 이미 조처를 취해 놓았다. 그래서 두기가 낳은 공자옹은 진나라로, 진영이 낳은 공자요는 진나라로 가서 각기 벼슬을 살고 있었다. 또 진문공은 어린 아들 훅둔까지 주왕실로 보내 주양왕을 섬기게 하는 한편 친목을 도모했다. 마침내 진문공은 군위에 오른 지 8년, 향년 68세에 세상을 떠났다. 세자 환이 진문공의 뒤를 이어 군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진양공이다. 진양공이 부친 진문공의 영구를 봉송하기 위해 고국으로 막 떠나려던 때였다. 진문공의 관 속에서 문득 큰 소리가 일었는데 마치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 또 관이 태산처럼 무거워져서 수레가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신하는 크게 놀랐다. 태복 곽원이 점을 쳐본 즉 점괘는 다음과 같았다. 쥐란 놈이 서쪽에서 쪼르르 다가와 우리 담장을 넘었도다. 내가 큰 막대기로 한 번 치니 3군데나 상처가 났네. 곽원이 점괘를 풀이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리가 일어나는데 적은 서쪽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사가 그들을 크게 이길 수 있는 징조이옵니다. 이는 성군의 영혼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옵니다. 모든 신하는 진문공의 관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제야 이상한 소리도 잠잠해지고 수레도 움직였다. 선진이 말한다. 우리나라의 서쪽이라면 바로 진나라로다. 그는 곧 진나라로 사람을 보내 정탐케 했다. 이야기는 잠시 지난 날로 되돌아간다. 진나라를 배반하고 정나라를 떠난 진군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진나라 장수 기자, 봉손, 양손 3사람은 정나라를 돕겠다는 핑계를 대고 정나라 북문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들은 공자난이 정나라로 돌아와서 세자로 책봉된 걸 보고 분개한다. 우리 군사들은 정나라를 위해 진나라를 배반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정나라는 우리 군사를 철군하게 하고서 또 진우에게 항복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참으로 정나라 군우는 의리 없는 위인이다. 그들은 즉시 진목공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말을 들은 진목공은 크게 노했으나 진문공이 두려워 감히 정나라에 분풀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정문공이 세상을 떠나고 공자난이 군위에 올랐다. 정나라는 진나라 장수 기자, 봉손, 양손에 대해 아주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더욱 분개한 기자, 봉손, 양손이 모여 상의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곳에 남아 정나라의 냉대를 받아야 하는가? 차라리 주공에게 사람을 보내 정나라를 침략하라고 권하는 것이 좋겠소.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큰 공도 세울 수 있소.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진문공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왔다. 그들이 이마에 손을 얹고 감탄한다. 이는 하늘이 우리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그들은 즉시 진나라로 신복부하 한 사람을 보냈다. 신복부하가 진나라에 도착하여 진목공에게 아랜다. 저희들은 정나라 성안에서 북문을 관할하고 있나이다. 이 기회에 주공께서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습격하신다면 저희들은 성안에서 호응하겠나이다. 더구나 진나라는 진문공이 별세했기 때문에 정나라를 도와줄 겨를이 없나이다. 또 정나라는 새 군우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비가 몹시 허술하옵니다. 주공께서는 부디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옵소서. 진목공은 건숙 백리해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두 신하가 함께 간한다. 우리나라와 정나라는 천리나 떨어져 있나이다. 때문에 정나라를 이기더라도 그 땅을 거느릴 수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사만 많이 상하게 되나이다. 우리 대군이 천리길을 가려면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어찌 소문이 나지 않겠나이까. 적들이 이 소문을 듣고 미리 방비를 튼튼히 하면 우리는 헛수고만 하게 되고 또 중도에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정나라 성안에 우리나라 장수를 두고 습격한다는 것은 신의가 아니옵니다. 또 남의 국상을 이용해 습격하는 것은 인의가 아니옵니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이익은 적고 실패하면 손해가 막심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적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사옵니다. 결국 이 일엔 신도 인도 지도 없사온즉 신들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나이다. 진목공이 거칠게 말한다. 과인은 진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3번이나 군우를 세워주었으며 2번이나 그들의 내란을 평정해 주었소. 그래서 천하에 우리의 위험을 떨쳤던 것이오. 그런데 진우가 성복당에서 초군을 대패시킨 뒤로 우리는 그들에게 패권을 뺏기고 말았소. 지금 진우가 별세했으니 천하에 우리와 교를 만한 나라는 없소. 정나라는 시달리던 새가 사람을 의지하는 격으로 형세에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소. 이 기회에 진나라 동쪽에 있는 정나라를 쳐서 진나라를 고립시킨다면 우리는 그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소. 이렇게 커다란 이익이 있거늘 그대들은 어찌 손해뿐이라 하오. 건숙이 말한다. 그러면 주공은 진나라와 정나라로 각각 사람을 보내 문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문상하러 갈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나라 형세를 알아보고 오게 하신 연후에 이 일을 결정하시옵소서. 공연히 기자, 봉손, 양손의 말만 듣고 군사를 일으키면 큰 낭패를 당할지도 모르옵니다. 이에 진목공이 비웃는다. 사람이 정나라에 가서 문상하고 돌아오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오. 다른 나라를 치려면 재빨리 일을 시작해서 적에게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아야 하오. 그대들은 이제 늙었구려. 그러니 무엇을 알겠소? 진목공이 새 장수가 보낸 신복에게 분부한다. 지금 즉시 정나라로 돌아가서 새 장수에게 우리가 2월 상순까지 북문에 당도할 것이니 착오 없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일러라. 신복부하는 그날로 진나라를 떠나 정나라로 돌아갔다. 진목공은 백리해의 아들인 맹명을 불러 대장으로 삼고 서골술과 건숙의 아들 건병을 부장으로 삼아서 군사 3,000명과 병거 300승을 주어 동문 밖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날 노대신 건숙과 백리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자식들에게 말한다. 애통하도다. 나는 내가 떠나는 것은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못 볼 것이다. 진목공은 이 말을 전해 듣고 크게 노하여 두 신하에게 사람을 보내 책망한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대군 앞에서 눈물을 보여 사기를 저하시키는가? 두 신하가 진목공이 보낸 사람에게 말한다. 신들이 어찌 주공의 군사를 보고 울 수 있나이까?
우리는 각기 자식에 대해서 울었을 뿐입니다. 건병은 자기 부친이 심히 애통해하자 이번 싸움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건숙이 말한다. 우리 부자는 진나라의 국록을 받고 있다. 내가 죽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매 속에서 봉함을 내주며 간곡히 부탁한다. 이 글에 써있는 대로만 해라. 건병은 부친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대군과 함께 떠났다. 백리의 아들 맹명은 자기 재주와 용기만 믿고 부친의 말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후 건숙은 병을 핑계하고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누차 건숙에게 사람을 보내 궁에 들어와 정사를 보살피라고 했으나 그는 문밖 출입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건숙은 진목공에게 병이 위중하여 농촌으로 내려가 요양하겠다고 청했다. 어느 날 백리애가 건숙을 문병하러 왔다가 말한다. 저도 시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음은 그저 자식이 살아오면 얼굴이나 한번 보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형님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패할 것일세. 어지 나오는 내 말을 공손지에게 은밀히 전하게. 하하에 미리 배를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 군사가 도망쳐 오면 즉시 접응하여 서쪽으로 돌아오라고 이르게. 형님의 말씀을 기필코 이행하겠습니다. 진목공은 굳이 농촌으로 돌아가겠다는 건숙의 진정을 받고 황금 20근과 비단 100피를 하사했다. 건숙이 떠나던 날 진목공은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관문 밖까지 나가 그를 전송했다. 건숙을 전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리애는 공손지에게 건숙의 말을 전한 다음 간곡히 당부한다. 형님께서는 이 말씀을 장군에게만 은밀히 전하라 하셨소. 충용하신 장군께서 국가의 이 우환을 나누어 맡으리라 믿으신 것이오. 장군은 누구에게도 이 말을 누설하지 말고 비밀히 수행하시오. 분부를 명심하와 지금부터 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머나먼 정나라를 향해 떠난 진군은 해가 저물자 근처에서 야영을 했다. 맹명은 건병이 그 부친으로부터 봉함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서신에 정나라를 토벌할 기막힌 계책이 적힌 줄로 짐작한 맹명은 밤이 이슥해지자 건병에게 갔다. 맹명이 건병에게 그 봉함을 뜯어보자고 청했다. 정나라와 싸우기 전에 알아야 할 묘궤가 적혀 있을 것이오. 맹명이 이 봉함을 뜯자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다. 이번 출정에 염려되는 것은 진나라뿐이다. 특히 효사는 땅이 험하기로 이름난 곳이니 너는 각별히 조심하여라. 내 장차 너의 해고를 그곳에서 거두리라. 맹명이 그 서신을 집어던지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원 당치도 않은 말씀이오. 기분만 상했소이다. 건병도 건숙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실망은 감출 수 없었다. 진나라 3군은 12월에 고국을 출발하여 그 이듬해 봄에야 주나라 북문을 지나가게 되었다. 맹명이 멀리 왕성을 바라보며 말한다. 저곳에 천자가 계신데 어찌 무장한 몸으로 아련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대로 그냥 지날 수는 없도다. 맹명은 모든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투구와 갑옷을 벗고 각기 병거와 말에서 내려 도보로 걷게 했다. 주양왕은 왕자호, 왕손만과 함께 도문까지 친히 나와 진군이 오는 것을 구경했다. 진군의 선두에 서서 걷던 포만자는 천자가 서 있는 도문 앞에 이르자 갑자기 채찍으로 말볼기를 때렸다. 깜짝 놀란 말이 병거를 이끌고 손살같이 달리자 포만자는 가볍게 몸을 날려 병거에 올라탔다. 그는 번개처럼 병거를 달리며 천자 앞을 지날 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이에 맹명이 감탄한다. 모든 군사가 포만자 같은 용맹을 지녔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리요. 모든 장수가 각기 불평한다. 우리들이 어찌 포만자만 못하리요. 말을 마친 그들이 팔을 걷고 외친다. 포만자처럼 달리는 병거에 능히 올라타지 못하는 자는 칼을 버려라. 칼을 버리라는 말은 군사에게 가장 큰 모욕이다. 진나라 병거 300승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하자 뛰어오르지 못하는 군사가 없었다. 그들이 모두 지나가 버리고 보이지 않자 왕자호가 감탄한다. 저렇듯 용맹한 진군을 누가 당적하리요. 이제 정나라는 쑥대밭이 될 게 틀림없으리라.
이때 왕손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인지 웃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었다. 주양왕이 그 모습을 보고 묻는다. 어린 내가 뭘 안다고 웃느냐. 천자가 계시는 도문 앞을 지날 때 모든 군사는 무장을 풀고 도보로 지나가는 것이 예법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진군은 갑옷만 벗고 지나갔으니 참으로 무례한 놈들입니다. 또 달리는 병거에 올라타는 걸 본즉 매우 경박하더이다. 경박하면 생각이 깊지 못하며 예의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는 법이옵니다. 그러니 진군은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패하고 남을 해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해칠 것이옵니다. 한편 정나라에는 형고라고 하는 한 농사꾼이 있었다. 그는 소장사였다. 지난날 왕자태는 소를 매우 좋아해서 정나라, 위나라 등 여러 나라 소장사들은 주나라로 가서 소를 팔아 많은 이득을 얻었다. 형고는 조상 때부터 해오던 소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애국심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청구해주는 사람이 없어 시정에서 또 돌아다녔다. 그가 많은 소를 몰고 주나라를 향해 가다가 여양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는 반대쪽에서 오는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건타였다. 건타는 진나라에서 오는 길이었다. 형고가 묻는다. 요즘 진나라에는 별일이 없습니까? 별일이 다 뭡니까? 진나라 대군이 정나라를 정벌하려고 작년 12월에 떠났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나라에 도착할 것이요. 형고가 깜짝 놀라 말한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놓였다니 내 듣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듣고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겠소. 형고는 한 가지 술책을 생각해내고 건타와 헤어졌다. 그 즉시 그는 사람을 사서 정나라로 서신을 보냈다. 그 내용은 진나라 대군이 오는 중이니 속히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형고는 좋은 소 20마리를 고른 다음 나머지는 근처 객사에 맡겼다. 그는 조그만 수레를 사서 타고 진군을 맞으러 갔다. 그가 활나라 연진이란 곳까지 갔을 때 진나라 전초 부대를 만났다. 형고가 길을 막으며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정나라 사신입니다. 진나라 대장을 만나러 왔소이다. 이에 전초가 뒤따라오는 중군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맹명은 크게 놀라 속으로 생각한다. 정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사가 오는 걸 알았을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사신을 보냈을까? 맹명은 속히 정나라 사신을 데려오라고 분부했다. 형고가 맹명에게 가서 거짓말을 한다. 새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우리 주공께서 저에게 약간의 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진군을 영접하고 소를 잡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 사이에 있어서 늘 타국의 압박을 받고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생각지도 않은 죄를 지어 큰 나라로부터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몰라 밤낮으로 경비하기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부디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주십시오. 맹명이 묻는다. 우리 군사를 맞아 대접하기 위해 왔다면서 국서는 왜 안 가지고 왔소? 진군이 지난해 12월 병술일에 출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공께서는 시각을 지체하지 말고 급히 가서 엎드려 사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국서가 없는 것은 너무 급히 오느라고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맹명이 형고에게 속삭인다. 우리 주공께서 군사를 일으킨 것은 활나라 때문이지 정나라를 치러 온 것은 아니오. 그리고는 모든 군사들에게 연진 땅에 주둔하라고 명을 내렸다. 형고는 소 20마리를 바치고 거듭 칭사한 후에 돌아갔다. 서걸술과 건병이 맹명에게 묻는다. 어째서 이곳에 주둔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군사가 머나먼 정나라까지 온 것은 그들을 기습하기 위해서였소. 그러나 정나라는 우리 군사가 출발한 날짜까지 알고 있으니 그동안 많은 방비를 했을 것이오. 따라서 정나라 성을 공격하더라도 쉽사리 함몰하기 어려울 것이며 포위하더라도 군사의 수가 적어 그 뒤를 대지 못할 것이오. 그 반면 활나라는 아무 방비도 없을 것이니 활나라를 무찌르고 전리품이나 많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오. 이렇듯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온 만큼 주공께 무슨 명목이든 세워야 하지 않겠소. 그날 밤 진군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활나라를 쳤다.
불의의 기습을 받고 활나라 군우는 밤을 도와 책나라로 달아났다. 진군은 젊은 백성과 여자와 금옥과 비단 등을 닥치는 대로 노략질했다. 조그만 활나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달아난 활나라 군우는 결국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위나라와 합병하고 말았다. 한편 정목공은 소장사인 형고의 밀서를 받고도 깊이 믿음이 가지 않았다. 이때가 2월 상순이었다. 정목공은 객관으로 사람을 보내 진나라 장수 기자 봉손, 양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탐지하게 했다. 과연 그들은 전투태세를 갖추느라 한참 분주했다. 진군이 오면 북문을 열고 호응하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고 크게 놀란 정목공은 노대부 총무를 불러 상의했다. 총무가 수레에 비단을 가득 싣고 북문으로 가서 새 장수에게 말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나라에서는 세 분 장군과 군사들의 일체 비용을 대기가 몹시 힘겹습니다. 이제 들은즉 장군들께서는 군사를 무장시켰다 하니 어디로 떠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진나라 대장 맹명이 군사들과 함께 주나라와 활나라 사이에 있다는데 그곳으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이 말에 새 장수는 크게 놀라 생각한다. 이제 기밀이 누설됐으니 우리 군사가 오더라도 공을 세울 수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나라 군사에게 죽음을 당하겠구나. 이제는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생각 끝에 새 장수가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정나라에 폐를 끼칠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입니다. 그런 줄 알고 비단을 좀 가져왔으니 약소하지만 노비에 보태 쓰도록 하십시오. 총무는 그들에게 비단을 주고 돌아갔다. 그날 기자는 군사 수십 명만 거느리고 제나라로 달아났으며 봉손과 양손은 송나라로 달아났다. 순식간에 장수를 잃은 진나라 병사들은 북문에 모여 난을 일으키려 했다. 이에 정목공은 그들에게 많은 곡식을 나눠주고 모두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그 후 정목공은 형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 내용을 사적에 기록하는 한편 군의로 임명했다. 이로써 정나라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다.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동주시대로부터 춘추오패의 서막 제왕공에 이어 진문공의 족적을 우리는 읽고 있는데요. 이 권에서 제가 가장 칼날 같은 인상을 받은 대목은 낡고 구멍 뚫린 솥 등 망명할 때 쓰던 물건을 버리려 하자 옛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중의의 태도에 그의 곁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호언과 그런 호언을 보며 천하를 얻는 것이 하늘의 뜻이거늘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호언을 간파하며 탄식하는 계자추의 모습이었습니다. 헛된 대의 명분과 과장된 병법 운용 등 과도한 허구 위주인 삼국지에 비해 열국지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며 제왕은 무소불위의 존재라는 인식이 없어 마치 요즘 세계 정세 같아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다른 구독자님께서는 춘추오패의 모습이 오늘날 G7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관중과 제갈공명이 많이 오버랩됐습니다. 삼국지의 제갈공명의 행적에는 호풍환호하는 과장과 미화, 허구가 많이 개입되었을 거라는 점에서 열국지의 관중이 윗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그 오래전 역사를 들여다보며 오늘날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대에는 아무리 소국일지라도 탁월한 신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오늘날의 정치가 더 후진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1권 대륙에 이는 바람, 2권 중원의 영웅들에 이어 3권 경국지색의 여인들로 들어갑니다. 무척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7회차부터 전개될 세상을 뒤흔드는 아름다운 중원의 여인들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